네, 안녕하세요. 꽃가노입니다. 올해부터는 실기 문제가 35문제로 늘어났죠? 네, 그래서 우리 실기 문제 30문제, 35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간호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다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동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실기 문제 잘 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근에 문제, 기출문제 제가 조금씩 동영상 업로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성인 환자의 심천맥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에게 우측위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우측위를 취하게 할 필요는 없죠. 좌위나 앙와위로 누워서 측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네, 맞는 문장이죠.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신생아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천맥박을 측정하고 있고, 그죠? 1분 동안 측정해야 됩니다. 심천맥박은 측정할 때 규칙적이라고 해서 30초를 재서 곱하기 2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항상 심천맥박은 1분 동안 측정한다. 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3번.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옷 위에서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촉진이 아니고 청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슴, 왼쪽 가슴을 노출하고 청진기로 그죠? 갖다 대고 측정해야 되겠죠. 틀렸네요. 4번. 청진기의 판막을 차갑게 해서 특정 부위에 댄다. 차갑게 해서 갖다 대면 환자 놀래겠죠. 예, 따뜻하게 해서 우리 갖다 대야 되겠죠. 5번째, 왼쪽 중앙 애과선과 5번째 늑골관이 만나는 지점이 아니고 우리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어디죠? 왼쪽 쇄골 중앙선과 4번째, 5번째 늑간근이 만나는 지점, 거기가 심천 부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그죠? 네, 자 2번 문제.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하여 상완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틀렸죠.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여야 합니다. 그죠? 2번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서 감싼다. 아니죠. 우리 커프는 어떻게 상완 동맥이 있는 청진하는 그 부위 위로, 팔꿈치 위로 2에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커프를 그 위에 감아야 되죠. 네, 이렇게 청진기를 그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3번, 심박 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이완기 혈압이겠죠. 심박 소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그 지점, 그걸 이완기 혈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눈금이 10mmHg의 1초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우리 커프에서 공기를 뺄 때 너무 빨리 빼도 오류가 뜹니다. 그죠? 1초에 2mmHg의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빼야 되겠죠. 5번.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네. 5번이네요. 답이 5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우유는 우유,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이런 보리차 한 잔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순두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죽 이렇게 단계를 늘려가면 되겠죠. 답이 2번이네요. 그죠? 2번. 그러면 자 이제 4번입니다.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관 영양액 200ml를 주입받고 있다. 위관 영양 시행 전 흡인한 위 내용물이 50ml래요. 50cc. 일 때 간호조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가 위관 영양을 시행하기 전에 흡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액에 그 전에 잔여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때 100cc 이상이 나오면 위관 영양을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50cc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럼 1번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아니고 2번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상머리를 낮춘다? 아니죠. 우리 위관 영양액은 소화가 잘 되도록 상체를 세워야 되겠죠. 반듯하게 될 수 있으면 앉은 자세로. 그죠? 3번 흡인한 위 내용물을 버리고 틀렸죠. 나온 액은 흡인한 위액은 다시 천천히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이분들의 전해질 그 플루이드의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천천히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죠. 4번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다? 이탈된 건 아니죠. 흡인했더니 위 내용물이 나왔으니까 위관의 위치는 지금 제대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그죠? 5번 흡인한 위 내용물을 다시 그렇죠.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이 답이네요.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위 흡인한 내용물이 100cc 이상일 때 우리가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네. 5번입니다. 관장을 할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힌다? 아니죠. 어떻게? 좌심지의. 그죠? 좌심지입니다. 그럼 왼쪽으로 돌려눕혀야 되겠죠. 왼쪽으로.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맞는 말이네요. 답이 2번이네요. 3번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면 안 들어가겠죠. 관장할 때 아세요 하고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간략근이 이완될 수 있도록 아세요 그러고 우리가 삽입하죠. 복부에 힘 주고 있으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 장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안 되겠죠. 공기가 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5번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에 가도록 격려한다?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좀 참았다가 5분, 10분, 15분이라도 좀 참았다가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바로 화장실 가버리면 효과가 없어서 다시 관장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6번 해봅니다.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의 차이점을 아느냐? 단순 도뇨는 뭐죠? 일회성으로 그렇죠. 넬라톤 카테타를 삽입해서 소변을 빼주는 거. 검사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방광이 빵빵해서 소변을 빼줄 수도 있고요. 이런 단순 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하고 물어봤네요. 1번 자연 배뇨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나요? 우리 셀프 보이딩을 못하는 환자들, 자연 배뇨가 어렵다고 하는 환자들 단순 도뇨 하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간호중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을 틀어보거나 또는 허벅지를 따뜻하게 문지를 마사지를 좀 해준다라든지 이런 이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배뇨를 도와줘야 되지 자연 배뇨를 촉진하기 위해서 단순 도뇨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2번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된대요.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건 어떻게? 단순 도뇨가 아니죠. 유치 도뇨를 삽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광 세척 할 수 있죠. 3번 배뇨 직후에 잔뇨량을 측정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잔뇨량 소변이 보고 났는데도 남아있는 그 잔뇨량을 측정하는 시기가 언제나요? 배뇨 직후입니다. 그죠?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한다. 이 문장은 3번 지문은 참 좋은 지문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순 도뇨를 해서 우리 잔뇨량을 측정할 때 언제 한다? 배뇨 직후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방광 내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환자 아니죠. 5번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을 측정해야 된다. 수술 후 3일 동안 계속 소변줄을 꽂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4번이나 5번 유치도뇨를 삽입해야 되겠죠. 폴리캐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네요. 7번입니다. 고압 증기멸균법 오토클레브를 적용하는 멸균을 할 수 있는 물품이 뭐냐? 우리 오토클레브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뭐였나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거. 스테인레스로 드레싱 세트, 스테인레스 곡반, 그죠? 그리고 특수한 주사기, 방포, 면직용 이런 것들. 지금 답이 그래서 5번이네요. 그죠? 스테인레스 곡반 5번이네요. 자, 8번 다리 상처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우리가 MRSA라고 하는 이 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되는 사항은 하고 물어봤네요. MRSA는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독한 균입니다. 그죠? 항생제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생제 잘 듣지 않는 MRSA. 네, 이런 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은 어떤 거냐? 이거는 음압격리실에 배치한다. 뭐 이런 공기주의로 인해서 뭐 이렇게 균이 감염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2번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벗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처치실 MRSA 처치하고 있는 그 병실 안에서 벗어야 되겠죠. 밖에서 벗으면은 가운에 균이 묻어 있거나 이러면은 같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죠? 2번도 틀렸고 3번 격리의료 폐기물 상자 있죠. 그 상자 그 처치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병실 밖에 두지 않죠. 그리고 병실 나오기 전에 장갑을 벗어야 되죠. 벗고 손을 씻고 그러고 나와야 되겠죠. 답이 4번이네요. 혈액기랑 소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제내성균에 검출된 환자들이 될 수 있으면 1인실에 있어야 되고 혹시나 1인실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럴 때에는 또 다인실이라도 3, 4명 3, 4인실이어도 같은 균에 노출되는 환자들끼리 같은 병실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공용으로 막 쓰고 이러면 안 되죠. 9번입니다. 복위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 복위래요. 복위가 뭐죠? 엎어지는 자세죠. 복위. 배를 깔고 엎어지는 자세. 그랬을 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 욕창. 닿는 부위. 오랫동안 닿고 있는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복위, 앙화이, 측위 뭐 이런 자세에 따라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연상하셔야 됩니다. 아, 이 자세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어디 부위가 계속 장기간 닿겠구나. 그럼 거기가 욕창이 생기겠구나 라고 연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엎어졌을 때 닿을 만한 부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엎어졌을 때 닿죠? 파텔라, 무릎뼈, 그 동그란 무릎뼈 엎어져 있을 때 닿죠. 답이 3번이네요. 그죠? 자, 10번.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 시작과 끝맺음에 사용하며 같은 부위를 한 번 더, 그죠? 여러 번 겹쳐서 감는 방법. 붕대법. 뭔가요? 네, 환행대죠. 그래서 환행대는 시작과 끝에 사용하는 붕대법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입니다. 수술 절개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액으로 흠뻑 젖은 꺼즈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감염이 더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두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아주나요? 체인지하면 안 됩니다. 꺼즈 체인지는 드레싱은 닥터잡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스며나와서 젖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그냥 그 드레싱 젖은 그 위에 마른 꺼즈 패드 있죠. 패드. 그 멸균 패드. 그 패드를 그냥 그 위에 덮는 정도로 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덮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수술 절개 부위는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죠.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드레싱하는 그죠? 순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돼. 깨끗한 부위에서 지저분한 쪽으로 이렇게 순서. 유동섭자의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꺼지를 짚는다? 아, 네, 맞네요. 답이 3번이네요. 끝을 아래로 해야죠. 위로 향하게 해서 우리가 뭐 꺼지를 짚고 그러지 않죠. 사용하지 않죠. 항상 아래로. 4번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 용액을 다시 용기에 넣는다? 안 되죠.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뭐죠? 혈액이 묻어 있을 때는 따뜻한 온도가 높은 온도와 만나면 혈청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혈계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굳어요. 그래서 더 떨어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혈청이 점액 성분이 묻어있는 이런 드레싱이나 유리 제품을 어떻게 세척할 때에는 항상 차가운 물, 네, 차가운 물에 먼저 씻고 난 다음에 뭐 소독수로 뭐 씻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항상 찬물에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2번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하고 물어봤네요. 등 마사지 1번 사지가 마비되어 있대요. 등 마사지 해주면 좋죠. 두드려주면 좋죠. 근데 2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대. 등 두드려대면 더 금이 갈 수도 있고 통증도 심합니다. 그리고 혈전성 정맥염 환자인데 등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작은 혈전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작은 혈관이나 이런 데를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전성 정맥염 환자에겐 등 마사지가 금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4번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래요. 근데 막 두드려대면 환자 안 좋겠죠.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화농성 피부염 환자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등 마사지를 막 두드려대면 당연히 안 좋겠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13번입니다. 노인 환자의 통목욕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목욕 중에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두면 안 되겠죠. 감기 걸립니다. 그죠? 목욕 중에 어지러워하면 바로 이렇게 세운다? 안 되겠죠. 우리 통목욕 할 때 간호중재 배웠죠. 어지러워하면 어떻게 한다? 실신하면 어떻게 한다? 바로 통에 물을 뺀다. 통에 물을 빼고 그 다음에 통에 물을 먼저 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듯하게 눕히고 다리를 세운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흐름을 도와줘야 되겠죠. 네. 순서 잘 보셔야 됩니다. 환자 실신하거나 어지러워한다고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자 축축 처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가 혼자 환자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힘듭니다. 먼저 통에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눕히면서 다리를 세워준다. 하지를 세운다. 쇼크 체위죠. 트렌들렌버그 체위죠. 그죠? 3번 목욕 중에 욕실 문을 안에서 잠근다. 안 되죠. 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안에서 잠그게 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4번 환자가 원하면 1시간 동안 너무 오랫동안이죠. 보통 통목욕이 10분 15분 정도입니다. 그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5번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비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 아니죠. 어떻게?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그렇죠. 답이 3번이네요. 14번 무의식 환자의 특수구강 간호 시 특수구강 간호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괜찮네요. 답이 1번이네요. 그죠?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 안 되겠죠. 더 그러다 질식할 수도 있죠.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혀는 닦지 않는다? 닦아주죠. 백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백태 제거에 효과적인 게 뭐죠? H2O2죠. 과산화수. 그걸로 혀도 닦아줍니다. 백태 제거를 위해서 닦아주는데 너무 깊숙이 닦아내면 안 됩니다. 그죠? 4번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너무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무의식 환자인데 과산화수소 원액 아니죠. 네, 1대4의 물하고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항상 원액을 사용한다는 말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원액 사용하지 않아요. 15번입니다. 여성의 회음부 간호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 간호 1번 앉은 자세 아니겠죠. 우리 회음부 간호할 때 어떤 자세예요? 배횡와위 자세죠. 어떤 자세? 앙와위로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벌리고 있는 그 배횡와위죠. 그리고 2번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한다. 최소한으로 노출해야 되겠죠. 너무 다 싹 벗겨놓고 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으로 노출합니다. 회음부만 노출합니다. 3번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맞나요? 틀렸죠. 우리 회음부관은 어떻게 닦아요? 대음순 닦고 버리고 소음순 닦고 버립니다. 그리고 요도, 질, 항문 위에서 아래로 한번 닦고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4번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맞네요. 15번에 4번이네요.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닦을 때마다 새로운 면을 사용한다. 그죠? 5번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회음부의 물기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겠죠. 축축하게 해주면 안 좋겠죠. 자, 16번.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되는 것 뭐예요? 근육의 길이가 변한대요. 구부렸다 폈다 한대요. 어떤 거에 들었다 놨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6번에는 4번 등장송 운동. 7번부터는 제가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조만간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